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다들 연장 챙기셨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직구한 나이트비전 룸미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내렸을 경우 룸미러를 볼 수 없는 이제 큰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뒤에 짐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 등을 설치한 차량에 사용을 하시면 꽤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거치해서 쓰는 타입이 있고 룸미러 위에 거치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룸미러에 거치를 하는 게 배선 정리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 보면은 일단 구성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룸미러 있고요. 아답터, 이건 리어 카메라고, 이거는 이제 기존 룸미러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그 고무 밴드고요. 깨져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불안했는데 유리가 깨졌어요. 중국 알리에서 직구를 했는데 제값 주고 쓰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판매자랑 협의를 해서 가격 디스카운트를 받던지 교환을 받던지 이런 과정을 따로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뭐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자랑 뭐 협의가 돼야 제가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배터리가 기본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네요. 깨진 부분은 제가 이제 보수를 한번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의 구매 가격은 46달러 정도 하고요. 5만 한 2-3천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불받은 금액은 딱 절반 금액을 제가 환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 된 구매 가격은 대략 한 25,000원 정도, 5만원짜리 블랙박스를 하나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편할 것 같고요. 화각이나 나이트비전 이 기능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걸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렌즈는 CCTV에 활용되는 그런 저조도의 밝은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비전 이 기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깨진 유리 부분을 제가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붙일 때 사용될 그 제품은 요즘에 이제 핸드폰 액정을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UV 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UV 접착제와 이런 이제 UV 라이트로 이제 접착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V 라이트를 쏴서 한번 고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굳더라고요. 뭐 유리나 뭐 이런 쪽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티나지 않게 접착은 이제 나름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보수로 해서 이 제품 뭐 거의 한 2만 원 정도 세이브 시켰으면 이제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일단 안에 기본 구성품은요, 기존 룸미러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밴드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룸미러가 이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고정이 되는 이런 밴드가 있고, 전원 C가잭이고요. 이쪽 뒤에 꼽는 잭 타입은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USB 타입의 전원 공급 선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입니다. 저한테 이제 가장 필요한 제품이고, 이 제품 장착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아답터에 써 있는 걸 보면은 5V 2A입니다. 바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에 좀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듈만 빼서 사용을 할지 12V로 5V로 변환시켜주는 이제 컨버터를 사용을 할 건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제가 보니까 한번 누르면 이렇게 허접한 화면이 올라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뭐 배터리가 있거나 캐패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중국어로 나옵니다. 내부 기능을 보기 위해서 USB 선을 연결을 했고요. 네, 여기 있는 이 집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좀 설정을 들어가 가지고 이 아래쪽 언어 부분에서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바꿔 주시고요.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설정들이 보입니다. 볼륨이나, 저는 이제 이 제품을 FHD 제품으로 알고 샀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그 해상도를 지원해 줍니다. 1920에 1296 FHD보다는 조금 높은 해상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이게 전면만 지원하는지 후면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진인데 이건 뭐 거의 4K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렌즈의 이제 그 밝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카메라로 치면은 그 스텝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간 요거를 이제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모션 캡처도 되는 것 같고, 충격 감지 센서 내장돼 있고, 빨간 선이 후진 등에 연결이 되면 그 파킹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라서 뭐 기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간단하네요. 뭐 영상 확인하는 거 있고, 사진 찍는 모드 있고,
이 나이트비전 제품이 요즘 신제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영상이나 사용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리뷰 같은 건 하지 않고요. 이 제품이 어떤 메뉴로 갖고 있는지 그 정도만 이제 확인을 했고요. 비슷한 형식의 다양한 금액대의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제품 장착하는 과정을 다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작업하면서 이제 위에 천장 까고 그런 게 이제 영상 찍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착할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장착 방법은 블랙박스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즘 블랙박스 장착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장착점에 의뢰하셔도 뭐 한 3만원 수준이면 장착을 해줄 것도 같습니다. 흡음 테이프 발라서 이 위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럼 여기에서 틈으로 넣고 이제 A 필러 쪽으로 빼냈을 것 같아요. 네, A 필러 쪽에 이제 블랙박스 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 편에다 이제 좀 밀어 넣은 다음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아마 블랙박스 장착하신 분들이 핀 하나 깨먹었거나 핀 연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배선 보이시죠? 배선 뭉치. 이쪽엔 또 그 처리 안 해놨네. 그렇게 해서 A 필러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B 필러 쪽에서 아마 이 사이로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밀어 넣을 겁니다. 이쪽을 한번 까보면 이쪽에도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이쪽에도 이렇게 블랙박스 선이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선이 보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기고 요 사이로 넣을 거예요. 넣고 이제 요 사이로 넣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뜯어보면 나오겠네요. 선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트렁크 위로 넘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방음 작업하면서 요 뒤에 패널 딱 이 아래까지는 다 뜯어봤는데 이 위쪽은 안 뜯었거든요. 장착을 이쪽에다 블랙박스처럼 하느냐, 끼가 가장 확실하겠죠. 요 밖에 라인에다 하느냐, 밖에다 하려고 하면 저걸 또 띄어야 되는데 이걸 뜯어보면 네, 10mm 있네요. 10mm 두 개 풀으면 된다고? 네, 아마 10mm 두 개 풀고 여기 카바를 뜯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뒤 트렁크 쪽 요 라인이 이제 좀 손이 많이 가겠네요.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간단해요. 저렇게 이쪽으로 쭉 빼갖고 A 필러에서 B 필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트렁크 라인까지 그냥 선 짱 박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저기에서 이렇게 실내에 다를지 이렇게 이제 밖에 돌출되게 장착을 할지 지금 이제 밤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날 밝을 때 트렁크 쪽 뜯으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낮에는 별로 시간이 안 돼갖고 맨날 밤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원선을 요 C가잭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블랙박스 배선을 딴 것처럼 불빵 라인에다 딸지 보겠습니다. IG1 이쪽에서 땄네요. 이게 뭐지? 여기가 상시 전원인 것 같습니다. 연결한 라인 구조를 보셨고요. 일단 전원으로 쓸 이 제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결선도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쪽 끝이 플러스, 이쪽 끝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선이 여러 개인가? 컨버터를 사서 장착을 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좀 저렴하게 득템한 제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저렴하게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컨버터니까요. 이쪽 거 퓨즈 분리해 주시고요. 얘를 빼고 당기면 나옵니다. 대부분 대가리가 플러스인데 왜 이게 빨간색이지? 이 안에 내장된 요걸 갖고 그냥 사용을 할까 합니다. 퓨즈가 물려있는 쪽이 플러스고요. 이 사이드가 원래 마이너스거든요. 이 새끼들 헷갈리게 선을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아니면은 제가 그 C가 소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걸 찾게 되면은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야, 중국산 대박. 뭐 이거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부러지네요. 근데 유리겔라야? 네, 유리겔라 같은 매직을 지금 보셨습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쪽으로 이제 선을 떼내기 위해서 트림을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뜯어보는데
보면 이런 형식으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잡음 처리는 안 해놨네.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해서 이 옆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후방 카메라 선요. 뒤쪽은 보면은 이렇게 찐득이가 되게 많아요. 코킹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달라붙으면 쥐어지지도 않아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외부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일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스포일러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여기 하나, 그리고 2개, 3개, 4개, 5개, 이쪽 6개. 아마 이 6개를 제거해주면 스포일러가 분리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쪽에 스포일러 배선 뭉치가 있고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배수 호수. 이쪽은 배수 호수. 그럼 카메라 길이가 대충 여기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 여기서 저항까지 이제 인입을 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스포일러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 붙였고요. 고정은 요 안테나 기준으로 해서 이 끝부분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기아 마크랑 요거랑 저거랑 일자는 좀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정을 하겠습니다.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최대한 좀 안쪽으로 넣어서 붙였고요. 이제 스포일러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찍으려니 힘드네요. 이렇게 스포일러를 열어서 이쪽으로 뺐고요. 저거 타고 빗물이 들어올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다시 고정을 잘 해놨습니다. 고정을 잘 해놨고, 이제 문제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선을 넘기는 건데, 이쪽부터는 이제 잡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흡음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좀 처리를 좀 해줄 거고요. 커넥터 연결을 위해서 이제 요 케이블을 요 안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좀 얇기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있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좀 빼내기 위해서 윤활 방청제를 좀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쪽으로 넣으셔갖고 이제 이쪽 같이 된 다음에 이쪽 고무에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서 이쪽으로 밀어서 넣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당겨주면 되고요. 너무 이제 또 당기시면 여기서 단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 좀 발라주세요. 광각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인 흡음 처리는 테이프로 했고요. 선을 이제 당겨 주시고, 이쪽으로 선을 당겨 놨고, 이제 이쪽에 보이시죠? 요 구멍으로 이제 이 끝부분을 이제 안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까지 뺐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잘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 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블랙박스 선이랑 같이요. 트렁크 쪽에 이 깜댕이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킹은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선을 빼놨습니다. 이제 이 선을 이제 안쪽으로 인입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선 길이가 좀 짧아 보였는데 제가 대충 저 바깥으로 당겨 보니까 조금 뭐 여유롭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갈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뭐 작업은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안까지 넣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데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리무버로 이제 이 안에 넣으시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웨더 스트립 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갖고 오셔갖고 저렇게 이쪽으로 쭉 당겨와서 지금 이제 저기까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앞부분에 약간만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해서 뒤에서 이제 뭐 선을 좀 묶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선이 뒤에서 짧으면 멘붕이 오기 때문에 일단 뒤부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앞부분까지 왔는데 선은 좀 남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요 공간 안에다가 좀 말아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 코어라는 건데 두 개의 신호선이랑 전원선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서로 이제 정기적으로 간섭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하나 장착을 해줄까 합니다. 전원선이랑 카메라 이제 연결할 배선을 뽑기 위해서 룸미러 장착을 했고요. 순정보다는 조금 더 볼록 거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자가 해준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불박도 보면은 이렇게 흡음 방지 테이프, 이 테이프를 발라놨는데 이 겉에는 솔직히 이 겉에서 잡소리 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잡소리가 나는 건데 딱 이 보이는 부분까지만 발라놓고 이 안에는 뭐 전혀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로 제가 잭을 개조해갖고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두기가 좀 안 좋은 거여갖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대충 해놨고요. 연결해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선은 저기 보이는 이미 따 있는 거에서 배선을 딸 거고요. 마이너스는 요 옆면 카바를 열면 보이는 쪽으로 따서 저쪽에 한번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시 전원이 됩니다.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이제 밤 되면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은 이제 옆으로 밀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반씩 나오기도 하고. 전면보다는 후면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주차한 곳은 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자동차 라이트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보입니다. 제가 장착을 하고 좀 주행을 해봤는데 화면이 이제 좀 잘 못 따라와요. 여기 이제 내장되어 있는 CPU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처리를 부드럽게 잘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제품들 좀 성능이 좋은 CPU가 사용됐거나 그러면은 좀 더 괜찮은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영상이 이제 조금 부드럽지 않다. 그러니까 프레임 넘어가는 게 렉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후방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하기에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제품만을 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사용을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영상들을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차도고 지금 보면 이제 미러 안 켜진 상태에서 일반 룸미러 상태에서 이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미러만 켜고 보는 화면이고요. 확실히 보이기는 이게 더 잘 보이기는 합니다. 영상이 이제 조금 프레임이 좀 못 따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녹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보여지는 화면으로도 이제 이렇게 조금 프레임이 끊기는 증상이 보이면은 녹화가 부드럽게 될지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비전 없는 화면이고요. 켰을 때 모습입니다. 확실히 보이는 게 다르긴 다르네요. 지금은 지하 주차장 이제 들어왔을 때 화면입니다. 네, 상당히 보이긴 잘 보입니다. 전면이고요. 후면 양쪽.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비 오는 날 차선 확인들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나이트 비전 룸미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간단하게 이동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라이트를 다 켰는데도 비가 와서 이제 땅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차선이 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요 모니터 상으로 일단 잘 보이고요. 지금 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아예 껐을 경우 거의 안 보여요. 뭐 라이트 정도만 보이는데 지금 요게 켜 있는 상태에서는 차 모양이랑 뭐 차선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조금 끊김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만 없으면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영상이고요. 전방은 빗방울 때문에 이렇게 좀 좋지가 않네요. 후방은 이거 후방 영상입니다.
후방도 렌즈에 뭐 비가 좀 많이 묻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빛 번짐은 조금 보입니다. 전후방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어두운 도로로 왔는데요. 이제 예상한 것처럼 이제 후방 카메라 쪽에 이제 렌즈에 이 빗물 같은 게 좀 닿으면은 복해 같이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육안으로는 차선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 비전 상으로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선은 확실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은 빗방울이 좀 튀었을 경우 번짐 현상이 좀 있어서 썩 좋지가 않네요. 지금 빛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길인데 저 앞에 길까지 저는 아예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상으로는 앞이 보이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실내에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도 몰랐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라이트까지 다 끈 상태고요. 뒷유리는 제가 한번 이제 살짝 닦아줬습니다. 후진 났을 때 카메라 한번 볼까요? 네. 후진 났을 때 카메라고요. 지금 나이트 비전 상에 나오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지금 앞유리는 이제 지금 유리에 습기가 좀 껴서 더 좀 뿌옇게 보일 거예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